이 시점에서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또 이제 그 건진 법사.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무속인 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. 건진 법사가 공천 줬다더라. 내 쫓아내려고.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 법사 공천 줬대. 대통령 부부 언제까지 연락하셨습니까? 공천 장사하신 거 인정하십니까?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. 증거 확보를 해서 이제 카톡 기록 압수수색 검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일각에서는 이게 천공보다는 더 클 것이다.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천공하고 건진 법사 이게 사실 난 같은 사람인 줄 알고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예. 근데 건진 법사는 또 누구며? 뭐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. 천공은 이렇게 수염 기신 분, 수염 길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고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한 걸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 씨가 우리가 뭐 산후교육이 안 될 것 같아. 앞으로 돼.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업계 쓰고 석유 많아요. 파면 다 나와. 지금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국회입니다. 22대 국회는 해산해야 된다. 지금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. 하늘이 지혜도 줄 것이고 세상의 힘을 보태줄 것이고 이런 걸 다 해서 향후 100일, 앞으로 3달이 중요하다.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다.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. 건진은 구체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이에요. 그렇죠. 건진 법사 이 전성배 씨는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건 2018년 지방선거 때. 아 그때 걸로. 예, 그때 이제 기초지자체장 나가려는 분한테 내가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공천을 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당시 법원에서 죄가 되는지 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죠. 아 그거는. 그런데 최근에 수사되는 것들은 다른 선거 때 또 공천 관여된 게 있지 않나. 윤한홍 의원 얘기가 나온 게 이거군요. 예, 그렇죠. 맞습니다. 그 당시도 같은 분이고. 아 그래요. 예, 그런데 법원은 전 씨에 대해 다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이게 제가 좀 이상한 게 영장이 기각된 게 죄명이 되게 특이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. 근데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니 정치인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법으로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주고 그렇죠. 받은 정치인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그런데 문제를 이제 하는데 검찰에 실력이 없는지 찐윤한테 돈을 줬는지를 못 밝히지를 밝혀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만 영장을 청구한 거죠. 그러면 왜 그렇게 훌륭한 검찰들이 이거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수사를 하는지 검찰이 정말 의지가 있나?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게이트가 열리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 뭐냐 건진 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통령실에서 그 전에 건진이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의해라라고 주의 경고를 했던 사람이야. 이미 좀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 알고. 예. 근데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? 그럼 건진을 그때 잡았어야지. 아니 도둑이 돌아다니면 도둑을 잡아야지. 자 담을 높이세요. 이 얘기만 했어요 대통령실이. 정말 희한한 경고를 했던 분이고. 근데 보세요. 삼부토건도 그렇고 건진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 뭐 10년 전 건 나왔죠. 네네네. 2015년 술에 취한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인데 장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. 이철규 의원 아들 네네. 그 마약 던지기 이거 나왔죠? 백상대마. 그런데 경찰이 검거하기까지 53일이나 걸린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전부 다 주변 때리기예요. 실제로 핵심으로 딱 들어가질 않아요. 즉 나는 너희들이 지난 2년간 한 일을 다 알고 있다. 찐윤들은 조심해라. 라고 저는 검찰 측에서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수사는 수사대로, 사실은 사실대로 검찰이 자기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. 네,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님. 뭐 할 말이 없네요. 잘 모르시는 것 같아. 뭐 건진하고 천공 잘 모르시죠? 예, 저는 일단은 그런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. 일단 앞에 윤자가 안 붙어. 친윤, 찐윤 이게 안 붙어갖고 잘 몰라. 그런데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. 예, 우리 근데 저는 이게 주변만 때린다라고 하기에는 장제원, 이철규 이 두 분 정도면 사실 핵심인 건 맞거든요. 네네네. 특히 이철규 의원 문제 같은 경우는 경찰 쪽에 굉장히 뭐 연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
더 이상은 뭐 감싸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. 그러니까 이미 권력 누수 현상은 심각한 거고요. 이걸 가지고 캐비넷을 이제 연다, 뭐 아직까지 주변부만 때리면서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과도한 정치적 해석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. 다만 찐 권력형 비리, 아까 삼부토건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권이 완전히 저물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잘 들었고요. 5자 정도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른 사건들이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탄핵 이제 결정이고 이번 주에 선고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최후의 심판 이렇게 5자로 네, 정리해봤습니다. 예. 바로 받아서 윤석열 파면. 네. 늘 이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. 정치가 국민들께 너무 부담만 드리는 것 같고요. 또 혼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혼란스럽지만 결국은 물은 갈 대로 간다. 그래서 강은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. 네, 우리 전 의원님. 저는 뭘 잘했다고. 저는 그 윤 대통령 나와가지고 마치 본인이 승리자이고 헌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뭘 잘했다고 그러고 있는 건가. 그 말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.